뉴욕 증시, 델폭 등의 상승, S&P 500, 나스닥 최고 마감. 뉴욕 증시는 대래 주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하며 폭등한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90.99포인트, 0.23% 오른 39,087.38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81포인트, 0.8% 상승한 5,137.08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3.02포인트, 1.14% 상승한 16,274.9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치도 넘어섰습니다. 대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3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AMD와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델은 전날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한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서버 주문량은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의 주가는 32%가량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4% 이상 올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MD의 주가도 5% 이상 올라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나온 1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0%대까지 높였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최근 나온 1월 물가 지표에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유지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주민의 총재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며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5에서 6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통화정책 반기 증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발표 기관에 따라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ISM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7.8으로 전달의 49.1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달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49.5도 밑돌았습니다. ISM의 제조업 PMI는 16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S&P 글로벌의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52.2로 1월 기록한 50.7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1.5도 상회했습니다. 한편 상업부동산 우려를 부추겼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가 26%가량 폭락한 점은 지역은행권의 우려를 높였습니다. NYCB는 전날 대출 관련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며 실적 보고서 정정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회사는 경영진도 교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YCB 이슈는 해당 은행만의 문제라며 다른 은행들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기술과 에너지, 부동산과 헬스, 통신 관련주가 오르고 유틸리티와 금융,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퓨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는 사이버 공격 소식에 1%가량 하락했습니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주가는 보잉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잘 버티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FRA의 샘 스토벌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끈질기긴 하지만 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점차 더 높은 금리 주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날의 63% 수준에서 크게 오른 것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9포인트, 2.16% 하락한 13.12를 기록했습니다.